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도 초반에 조금 헷갈렸는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저도 뭐 오면서 갑자기 이제 들은 뉴스인데요. 각하와 이제 그 직무정지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본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채권자로서 이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채무자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상대로 이러이러한 걸 중단해 달라라는 가처분을 낸 건데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힘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다. 대표의 직위에 대한 효력의 부존재 여부,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투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대표를 대신하고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대상이 된다. 그래서 본래 이준석 대표가 신청했던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은 각하하고 각하한다는 이야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 채무자로서는 주호영 현 비대위원장이 맞기 때문에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법적 정당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직무를 정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저도 정리해 법률 볼게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할 때는 이게 인용이 될 것이냐, 기각이 될 것이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각하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이제 그 원고가 이준석 대표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가 그 피고로서 채무자로서 가처분 신청을 그 청구한 대상이 국민의힘이었다는 예.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각하한다. 그러니까 다시 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본안을 지금 놔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던 당 대표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를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옳기 때문에 예. 그 당 대표를 대신하고 있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인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인용과 기각은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닌데 예.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 본안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네. 그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일단 가만히 있어라. 권한 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예. 말하면. 그러니까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소송의 요건이 갖추지 안 됐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일단 직무는 정지시켜야 되겠죠. 예. 예. 다시 말하면 6개월 징계를 당이 비상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6개월 징계가 돼서 비상상황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비대위 구성했던 거였잖아요. 네. 예. 근데 법원에서 얘기했던 건 지금 6개월 징계는 당의 비상상황이 아니다는 거예요. 6개월 징계 이후에 복귀하면 되는 건데 예. 왜 이게 당의 비상상황이냐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비대위 자체가 정당성을 상실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인용은 아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볼 때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법률적으로는 인용도 아니고 기각도 아니고 각하가 내려졌지만 네. 예. 정치적인 효력과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인용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이번은. 지금 저희가 네. 그 법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법원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 6개월 징계를 당의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일부 사퇴해도 운영은 가능하다. 기능 상실이 아니다. 당 대표와 최고위 이견, 비대위 설치, 당원 총의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결정문에 나온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법원에서 나온 결정문이고 당 대표 반대하는 비대위 설치는 민주적 질서에 반해서 불허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상임 전국위가 비대위 설치 결정한 것, 권한을 넘어선 당헌에 위배한다. 권한을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이 지금 대부분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형식 논리에서 대상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라는 점을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각하 조치를 한 거지만 예. 일단 결정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비대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지금 주문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비대위로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 이 리더십 체제는 이제 일단 법률적으로 이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돼 있고요. 네. 지금 앵커께서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 판결문 내부에 보면은 일단 최고위의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의결 자체가 부당한 거고 네. 그에 따라서 비상상황으로 설정했던 상임전국이나 전국위에서의 비대위 출범에 대한 의결도 당헌을 위반한 것이고 정당의 민주주의 위반한 것이고 일단 옳지 못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이 일단은 받아들여진 것을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주호영 위원장에 대해서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는데 위원장 공석이 되면 또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는 돼야 될지 건가요? 모르겠는데 당장은 그게 과연 지금 이제 법률적인 정당성조차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권선동 원내대표가 다시 직무대행으로 들어온다. 네. 지금 사실 권선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으로 간 것에 대한 비판도 많잖아요. 네. 당이 이렇게 비상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직무대행을 내려놓으면서 다시 비대위원으로 간다는 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정치적으로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권성동 의원이 직무대행으로 가는 건요. 이건 정치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국민들에게. 예. 그 법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둘 다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네. 적어도 정치적으로 볼 때 권 의원이 다시 들어간다는 건 저는 이건 뭐 이 법원의 결정과 사실 정신과는 위배되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예. 그 다른 어떤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 상황에서 다시 비대위를 해체하고 다시 권선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말이 되나요? 그게 지금 법원의 판단의 정신과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법원 판단 나오기 전에 만약에 인용이 되더라도 우린 절차 다시 밟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이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해서 당 차원에서 또 비대위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죠. 근데 다시 절차를 밟으면 된다 하더라도 일단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법률적으로 제 생각에는 다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 타당하느냐 타당하지 않느냐는 논외로 치더라도 네. 법률적으로 본다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거에 6개월 중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로 직무대행으로 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로 본다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지금의 원내대표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은 법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과연 당내에서 그리고 국민들 여론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또 직무대로 간다는 것은 한 1, 2개월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저 대응을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논의가 또 있겠죠. 판결 시점도 궁금한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연찬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상 상황을 좀 수습하고 빨리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그 자리였는데 그 연찬회가 끝나자마자 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시점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뭐 법원이 뭐 그런 것들을 의식하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겠죠. 단지 법원이 꽤 신중하게 대처했던 것만 분명해 보여요. 이 판결이 지난주에 내려질 줄 알았고, 예. 근데 이번 주에 내려진다고 해도 상당히 법원의 판단이 신중하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법원으로서는 특히 이게 이제 정당 내의 사무고, 정당 내부의 갈등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예. 아마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당 알아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를 이런 쪽으로 많이 나와요. 이제 그게 아마 인용이나 기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건이 안 됐다, 여건이 네. 안 됐기 때문에 돌려보낸다라는 의미의 각하로 가는 예. 것 같아요. 각하로 가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 나눴습니다만 그 논리에 따라서 이제 비대위는 현재 비대위원장의 권한이 정지될 수밖에 네.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제 연찬회를 하고 뭔가 단합해서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면 비대위 자체가 이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니까 당은 다시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또 발언을 낼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이제 반응을 낼지 메시지를 낼지 모르겠으나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지금 일련의 이쭉 절차가 상당히 어떤 논리나 순리에 맞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상 받아들여지는 그런 결과잖아요. 우리 예.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아주 복잡한 법률적인 것보다는 유권자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게 이제 납득되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연찬회 끝나고 또 이게 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모든 걸 정말 법률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로 네. 베이스에서. 그리고 어제 연찬회 때도 보니까 이따가 그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제 연찬회도 저는 그 무슨 뭐 그 차유람 그 당구 선수 남편의 발언 이런 건요. 그 연찬회에서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게 상상이 안 간단 예. 말이에요. 저는 그런 여전히 국민의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수성이 약하다. 그 발언은 한 거는 의원들은 말릴 수 없었지만 그 발언이 나올 때 의원들의 반응, 전 그 반응이 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웃을 수가 있나요? 그 발언이 여성의 외모를 상품화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의 뭐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 전반적인 인식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오늘 이런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전히 설상가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예. 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아무래도 최고위원이 다 사퇴한 게 아니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이후에 정미경 최고위원도 사퇴를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최고위원들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는 중단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권한 직무대행체제로 다시 이제 복귀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직무대행체제에서 또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냐를 이제 절차를 다시 시작할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다시 꾸려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판결문을 뭐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 이 판사의 판결의 핵심은 당대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당대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가 7월 8일 날 6개월 직무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예. 당대표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데 네, 그 사고와 거리에 대한 판단을 한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당대표가 있는데 당대표가 있고 그 당대표는 비대위로 전환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들 몇 명 사퇴를 통해서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상상황 규정을 당대표의 반대와 당원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정국위로 올려서 상임정국에서 그걸 의결해버리고 정국위를 통해서 비대위를 출범시킨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해하는 바로. 그래서 예. 제가 이해하는 이 판사의 판결문의 핵심은 당대표가 존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당대표는 존재한다. 당대표가 존재하면은 비대위원장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총체적 난국인데요. 저는 이참에 이준석 대표의 대응도 굉장히 좀 관심사고 예. 여기서 또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방송마다 나와서 또 격앙된 목소리로 또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당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이준석 대표 원하는 바대로 일단 이야기가 나왔으면 짤막하게 사필 규정입니다. 당이 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도 메시지를 내고 어제 약속한 대로 잠적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잠적을 하셔서 상황을 좀 추이를 보는 게 낫고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결론을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정말 당대표가 거리 상태이고 당대표가 해임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해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을 받아들여서 국민의힘도 처음부터 다시 법리와 또 정치적 그 명분에 따라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입장 표명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전 생각보다 좀 강한 메시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의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의 수위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태로 미뤄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필 규정이다. 당이 정상적인 그 모양을 갖추기 바란다. 이렇게 온건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어젠가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인용이 되면 잠적하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이제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간 거란 말이에요. 판결은. 그래서 잠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 완전히 잠적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제 사피 규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예.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그 국민의힘에서 한창 이제 전당대회 언제 하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없는 얘기가 되는 없는 것 얘기가 같고.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1월 복귀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이 상황에 따른다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판결을 존중한다면 내년 1월이면 6개월 당원권 정지가 풀리기 때문에 네. 일단 당대표로 복귀가 가능하죠. 그리고 그 사이 동안은 원내대표가 맡아야 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지금 법리적 판단에 따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그러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뭘까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게 아마 그래도 싫은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반성해야 되는 거죠. 반성해야 되고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성비위와 관련된 이 논란으로 인해서 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고 중징계 결정에 따라서 6개월 동안 직무정지가 됐다고 한다면 네.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그 명분에 따른 것이 애초에 했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직무대행 체제 6개월 동안 정말 서로 반성하고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면 그 6개월 남은 잔여 임기를 치르고 내년 6월이면 임기가 내년 6월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년 6월에 정상적으로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다 했는데 예. 의원총회까지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른바 체리따봉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이걸 전부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자. 예. 최고위 의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배현진 의원이 갑자기 사퇴하고 조솔주의 사퇴하고 윤영석 의원이 사퇴하면서 비상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껄끄럽게 진행이 됐고 이건 너무한다라는 이제 일각의 반대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판단을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내부의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정당한 것이었고 네. 예.
뭐 그게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핵관이 뒤에서 작용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그런 식으로 국민의힘이 다시 재탄생해야지 여기서 또 법원 판결을 불복하고 또다시 그러면 또 무슨 그 직무대행 체제에서 또다시 비상 상황을 규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볼 땐 그 국민들이 속아웃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에 입장을 낼 것이라고 하는데 연찬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요. 오늘 나온 이 결과에 대한 그 대응 방안도 얘기를 했을까요? 대응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는데 비대위의 어떤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고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는데 그때 원래 이제 인용이 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근데 보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완이라는 게 그러면 다시 최고위원 있던 사람이 사퇴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다시 최고위원회 참석해서 그 쭉 절차가 진행된 거였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이게 인용은 아니지만 거의 인용과 가까운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걸 보완할 수도 없는 노릇일 거고 게다가 현실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이런 전반적인 그 일의 본질이 예. 네. 핵관이라는 분들, 이른바 이제 친윤그룹의 핵심이라는 분들과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이거든요. 돈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불화가 심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다시 이렇게 됐다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가면 과연 당내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절차적으로야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정치 리더십이 결국 정치의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건 예. 지금 정치 행위예요. 정치 행위를 이상하게 지금 법원으로 끌고 가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란 말이에요. 법원에서 얘기했잖아요. 6개월 징계 받은 거 그 자체가 당의 비상상황은 아니라고 판결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누누이 여러 분이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과정이 너무 거칠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거친 거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판단한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과연 이제 이 당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본질은 어쨌든 간에 갈등 관계란 말이에요. 예. 이 갈등 관계 계속 깊어져 왔다고요. 더 그 심화되어 왔고 거기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상당한 또 그 기름을 부은 것이긴 합니다만 이 상태에선 대통령이 어제 연찬회도 참석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단합해야 된다고 해서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연찬회 간 일이 거의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연찬회까지 참석할 정도면 전 이 대목은 대통령이 이제는 법원의 판결도 이렇게 내려졌으니까 물론 본안 판결은 또 남아 있습니다만 본안 소송은 남아 있지만 윤 대통령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 상황 속에서. 예. 윤핵관에 대해서 뭐 좀 정리를 시킨다든지 이 대표에 대해서도 같이 뭐 다시 뭐 다른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걸 좀 봉합한 수순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다시 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놔두면 이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건대는요.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 해법을 하나 제시한다면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는 중단됐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법리상으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 직무대행 체제로 다시 복귀하는 건데 예. 권성동 직무대행이 다시 하기는 사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한테 제가 직언을 드린다면 직무대행으로서 일을 해야 되긴 하지만 원내대표를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핵관의 한 명으로서 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원내대표를 사의를 표명하고 네. 다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할 때까지 직무대행을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될 때까지만 직무대행을 관리를 해서 그 원내대표의 선출 과정, 선거 과정을 좀 관리해내고 빨리 신속하게 원내대표를 새로 뽑아서 그 원내대표로 새로 뽑힌 분 중심으로 비대위를 다시 구성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의사를 먼저 표명하고 네. 그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만 관리를 한다. 그렇죠. 그것도 가능합니까? 누군가 승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직무대행으로는 그대로 권한이 있는데 정치적으로는 내가 사퇴를 표명했는데 새로운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마 한 달 정도 이내로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뭐 어. 원내대표 선출 공고를 내야 되고 네. 또 후보자도 등록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과정 거쳐서 빨리 신속하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고 예. 그 원내대표가 사실 이제 직무대행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 중심의 직무대행 체제로 남은 기간을 좀 잘 관리해서 윤핵관 분들의 과도한 이 정치적인 이
그동안의 잘못들 이런 것들도 국민과 함께 좀 반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국민의힘이 정말 새롭게 네. 좀 더 합리적이고 좀 더 좀 중도지향적이고 좀 더 당정 관계의 좀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으로 이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내고 네. 그리고 이제 1월 8일이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 이후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어떻게 당을 꾸려나가서 내년 6월까지 잘 관리했다가 새롭게 전당대를 할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돌아오면 지금처럼 날선 쌈딱으로 매 여기저기 뭐 폭탄 던지듯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날선 공격을 하지 말고 다시 당대표로 돌아오더라도 당의 혁신 그리고 당의 어떤 변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동안의 불편했던 감정을 다 씻고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 정말 고민해서 새로운 정상화된 당정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를 다시 징계하냐 뭐 이런 것도 거론이 됐었어요. 뭐 발언에 대해서. SNS에 올리고 뭐 이런 네, 것들 네. 때문에 그럴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정상적인 사고로 볼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그동안 법원의 판결도 저렇게 내려졌습니다만 그동안 국민의힘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의 그 주도권을 가진 분들, 뭐 핵관이라는 분들이란 그분들이 너무 거칠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게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뭐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을 징계한다? 그건 법원의 판결의 정신과 완전히 위배되는 겁니다. 예. 위배되는 거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 건데. 네. 그래서 비대위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다시 또 윤리를 열어서 또 징계를 한다고요? 네. 그거는 정치 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뭐 집권당이다 뭐 야당이다 떠나서 그건 완전히 국민들의 일반 정서와는 위반되는 거예요. 예.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이 수위를 넘었다고 저도 생각하고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은 스스로가 넘는 것 같긴 해요. 예. 뭐 정치적인 나름의 셈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양쪽 그 세력의 갈등이 부딪힌 지점이었는데 한쪽에서 이제 윤 대통령을 유지한 그 핵심 그룹들의 생각이 이 대표를 몰아내겠다는 게 너무 거칠었어요. 절차도 너무 함부로 했고 이렇게 막 이 논란이 많은 상황으로 비대를 만들어 놓고 연찬회를 하고 이게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 아니었겠어요? 지금 예. 요즘 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바뀌고 이래서 민생 행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좀 올라오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반등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왔으니 제가 아까 제로베이스라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무엇이 잘못된 걸 다시 돌아봐야 돼요. 왜 이게 거친다는 표현을 들어야 되고 예. 그런 비판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이 절차가 아주 적절치 않았잖아요. 예. 부자연스러웠고 네. 최고위원 사의 표명했던 사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의결을 하고 뭐 이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당원은 원래 당 대표나 그 최고위원의 기능이 상실될 때 비대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당 대표는 여전히 있는 건데 예. 사고라고 그 당내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었어요. 예. 거리가 아니고 사고다. 그래서 직무대행을 갔던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비대를 마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 법원에 대해서 각하 신청이 내려진 결과거든요. 예. 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국민의힘이 집권 세력이 아직은 얼마 안 됐으니까 정말 제로에서 출발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갈등 관계도 다시 누군가 구심점이 돼서 양쪽을 좀 진정시키고 그러려면 일정 부분 윤핵관의 전 이선 후퇴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이걸 계속 법률적으로만 해석할 겁니까? 정치하는 집단에서 법률적으로 계속 이거 그러니까 다시 비대로 돌아가고 무슨 윤리 징계라고 이거는요 도저히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로베이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징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잖아요. 뭐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일단 징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근데 당원권 정지를 이제 당내에서 내린 상태니까 그건 갈 수밖에 없겠죠. 그걸 지금 적어도 법률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면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되돌릴 기는 없어요. 네. 단지 어쨌든 그건 뭐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가고 윤핵관 이런 분들과 이준석 대표 측과 이 화해가 필요한데 이 화해를 누가 해내냐 문제예요. 화해를 하려면 뭔가 양쪽이 양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윤핵관들이 이선 후퇴가 좀 어느 정도 전제되고 그럼 뭐 대통령의 메시지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 전 대표도 당원권 정지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고 발언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차차 이제 아물어져야 되는 거겠죠. 그게 정치 아니겠어요. 예. 네. 또 다른 변수라고 한다면 경찰 수사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판사가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이건 너무 일방적이다라고 판사를 비난하거나 예.
예전에 우리가 조국 사건 재판이나 김경수 드루킹 재판에서 민주당의 그런 강성 팬덤들의 비판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 당 지지자들이나 우리 당 지도부 일각에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저는 자멸의 길로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법원의 판단은 그대로 존중해서 예.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상황을 또 밀어붙이기 위해서 예. 윤리를 다시 열어서 뭐 추가 징계를 한다든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뭐 경찰에 스스로 알아서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되면 기소되면 사실은 또 직무정지가 또 되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해서 뭐 이걸 연장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또 정치적 행위를 획책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다시 국민의 어떤 지지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에 이 끝도 밑도 없는 이 싸움을 중단하고 저는 이 대목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대통령이 어제 연찬에 가서 그렇게 의원들과 화기애애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다면 이준석 대표와 만나서 물론 비공개로 만날 수도 있고요. 예. 만나서 그동안에 쌓인 앙금을 풀고 서로 간에 하고 싶은 말도 좀 하고 싸울 거 있으면 싸우고 예. 그렇지만 같이 가야 된다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준석을 내팽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변화할 거죠. 변화하고 예. 네. 대통령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고 가는 방식으로 저는 정치적 어떤 이 화해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다시 또 법원의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법원 판결을 전제한 상태에서 또다시 그러면 비대를 꾸리거나 또다시 비상상황을 규정하거나 또다시 윤리를 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한테 유리한 판이 짜여졌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 하는 그게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만나자고 만약에 대통령이 하면 만나야 되는 거죠. 예. 이 정치라는 건 이게 이 법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아무리 원수고 도저히 그 등을 진 사이라 하더라도 만날 수 있는 게 정치예요. 예. 그래서 정치를 우리가 흔히 뭐 다 하는 말입니다만 가능의 예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를 해내는 게 정치거든요. 그게 정치의 그 위대함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의 묘미이기도 하고 정치의 매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도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윤핵관들과 해서 뭐 그 체리 따봉인지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집권당으로서. 예. 그럼 대통령 손 내밀면은 만나야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지 않는데 만나지 않으면 그때 모든 비판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전 그래서 뭔가 포용과 관용, 그릇 이런 것들이 정치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들이 대체로 보면은 그런 게 대단히 부족해요. 포용하고 관용하고 양보하고 이런 거. 예. 그릇, 커다란 그릇 같은 그런 게 과거에 삼김 정치에서는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커다란 구심점이나 커다란 통합의 리더십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요즘 통합 얘기가 아예 사라졌어요, 정치권에서. 예. 그렇게 통합 얘기를 많이들 하다가 예. 아예 통합 협치 얘기는 잘 들리지도 않아요. 선거할 때 많이 나왔죠. 선거할 때 많이 나오다가 지금 법률, 법원의 판단에 정치를 완전히 법원의 저 사법적인 잣대에 종속시키는 걸 왜 스스로 자초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지 이 부분에도 앞으로 또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